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무법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자 여기저기서 무수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명박 정부 당시 핵심 인사였던 이재호마저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호는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앉혀서 통합이 되겠냐? 처음 소식을 듣고 오보 아니냐면서 믿지 못했다. 무리한 인사고 또 적절하지도 않다. 지금 개인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를 떠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인사를 계속해서 캠코더 인사라고 비난을 했다. 그런데 집권 초에 첫 내각에 법무부 장관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면 법무부, 검찰 사법체계를 대통령 자기 휘하에 두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한동훈을 통과시켜 주겠냐? 청문회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지난 대통령과 똑같이 하려면 왜 정권 교체를 했느냐?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그 중요한 법무부 장관 자리에 한동훈을 갖다 앉히는 것은 옳지 않다. 윤석열이 강조했던 국민통합 정신에도 어긋난다. 인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같은 편이지만 같은 편이 봐도 인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물며 같은 편인 이재호가 보더라도 해도 너무한다는 겁니다. 같은 편이 봐도 저 난리인데 상대편 입장에선 오죽하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주구장창 떠들었던 공정과 상식이 없는 정권, 국민 갈라치기 정권,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단어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 예고한 것입니다. 시작도 전에 이 지경인데 임기가 시작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한동훈을 무법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조직처럼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설특검을 이용을 해서 민주 인사들에 대한 기획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 특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이 포함이 되겠죠. 윤석열은 분명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한동훈 역시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소린데, 지휘권까지 폐지하는 마당에 상설특검 권한을 가질 필요성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입법으로 법무부 장관의 모든 권한을 다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번 검언정상화 입법안에 같이 첨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수사 기소권이 분리가 되면 법무부 장관은 관리만 하고 보고만 받는 체계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설특검 권한조차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을 보니 굳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은 너무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쓸데없이 권한만 많이 주어져 봐야 그동안 봐온 것처럼 오남용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은 국회의 권한으로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한편 오늘 페이스북에는 류군 시인의 페이스북 글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류군 시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기로 이름 있는 분인데, 오늘 페이스북은 정말 공감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윤석열 따위 인간이 대통령이 됐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다. 김건희 따위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한동훈 따위의 인간이 득세한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다. 시를 배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무슨 짓을 하든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고, 더 무엇을 하든 득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와 전쟁과 쿠데타와
광주 민간 학살 겪은 상처와 후유증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 그 위에 온갖 불의와 독선과 오만과 야만의 한줌 적폐들이 다시 권력을 구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역사의 퇴행을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가치 전도의 시대, 상식과 공정이란 말이, 법과 원칙이란 말이, 정의와 도덕이라는 말이 그 뜻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을 나쁜 자들이 차지했다는 것 이상의 부작용을 낳는다. 공동체의 의식과 양심이 오염되고 왜곡된다. 걷잡을 수 없는 가치의 붕괴로 치닫게 된다. 작금의 역주행으로 인해 향후 우리 공동체가 치러야 할 대가는 거의 불가역에 가깝다. 아이들에게 양심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치기 어렵게 됐다.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 해도 된다를 어른들이 다 보여줬다. 권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 어떤 악행과 범죄도 보호를 받는다. 이게 우리 시대의 실상이다. 배설과 섹스는 가려진 곳에서 할 때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지금 저들은 배설과 섹스를 너무나 당연하고도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무속적 신념이 아니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몇몇 장관 인선과 검찰 독재 의지의 가시화 등을 지켜보자면 절로 식은땀이 흐른다. 세금 내는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모독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아직 취임조차 하지 않았다. 슬프고 부끄럽다. 시인의 예인자적 본능이 불길하게 작동한다. 종말과 멸망을 자초한 소돔성의 주민처럼 막막하게 먼 길을 바라본다. 미친 바람이 봄끝들을 다 떨구고 지나간다 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류군 시인의 마음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신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적폐들에겐 매우 뼈가 아팠나 봅니다. 오늘 언론에는 류군 시인의 이 글이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이 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고 엄지척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글인 듯 합니다. 물론 민주시민들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제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이번 찍은 후 윤석열 당선을 마치 자신의 승리인 양 오늘까지 행복해하는 분들, 이제 하루하루 이게 누구의 나라이고 개돼지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봤자 삶의 자세에 별 변화는 없겠지만 이라며 팩폭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지난 대선 때 말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윤석열에게 투표를 많이 했다는 집계가 있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왜 윤석열에게 투표를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기득권을 대변하고 앞장서는 인물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류군 시인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일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백날 첫날 말해봐야 의미가 없죠. 직접 경험하고 겪어봐야 알게 되겠죠. 물론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최근 지명한 총리와 장관 후보자 중에 조국 전 장관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인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기에 이번 윤석열이 지명한 인사청문회는 일반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강조하셨듯이 딱 윤석열의 잣대만큼 털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벌써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발 인사들 당한 만큼 딱 그만큼만 되갚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의 말처럼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